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Research and Resource Center, 한국말로 캄보디아 연구원의 오석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실 그 북톡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북인가요? 네. 어쨌든 밥톡을 통해서 그냥 북톡을 합시다. 이것도 국제 정세 2021년 전망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우리 깜장시내에 있는 이교육 선교사님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포스팅을 해서 나눴는데 제가 딱 읽다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그분의 그 8장의 서문 딱 보면서 이거는 뭐 신학적인 얘기로 쇼부를 보셨네. 끝장을 냈다는 거죠. 정말 촌절살인적으로 아주 간단명랑하게 딱 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일단 그 이분이 내린 결과가 우리 선교사, 더욱이 캄보디아 선교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마 이교육 선교사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발표하고 이거 발표한 걸 보고 우리 또 이교육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하면 더 많은 좋은 관계를 좋은 대화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저는 철저하게 국제 정세 2021년 전망을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교사로서 이런 거를 하면서 제가 쓴 책 갑과 을 이번에 지금 깜장실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깜장실에서 가르치는 갑과 을의 선교랑 또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아둔하고 못나고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팬데믹 삶 속에서 주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전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연구팀의 그 연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2021년도에 사역 선교 캄보디아 복음을 위해서 품고 있는데 이것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보시죠. 네, 이교욱 선교사님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좋다고 아시아 신학교 X죠, 한국에 있는 X 그 전병철 교수한테 보냈더니 아유 교수님 어떻게 또 이런 분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자기가 연구하는 팀 그 연구원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주강사로 오신대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맥락이 비슷해.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이음의 리더십 전병철 아직 이거 출판되지 않은 거예요. 출판되기 전에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거랑 사실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깜장신에서 학생들이 그 이음을 못 받는 왜냐하면 버튼을 넘겨줘야 되는데 10년 15년 했는데 계속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로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 떠날 것 같은 기세니까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제정세 전망 보면서 페이지 8에 키포인트죠. 키포인트 그거를 말함으로써 아마 2022년 12월에 쓴 이 키포인트가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발점은 남북관계 개선이고 경유지는 동부가 안정이며 종착점은 세계 평화가 될 것입니다. 간단명랑하죠. 그래서 그 한반도는 미중 갈등의 최선전에서 이를 강함으로써 비용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지 다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패권 갈등 체제를 완충하고 나름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지 않는다면 평화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가 되고 질서 변동 와중에 다시 우리가 한국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구축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협력과 평화 공존,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 외교의 기치를 힘차게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가 함께 사는 길이며 우리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놀라 자빠졌어요.
거의 예언적인.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 미국의 그 역사와 미국의 정치와 이제 이것을 묵상하고 미국에서 50년째 살아가는데 그럼 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국제 질서의 돌연변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이었던 변화 추세를 가속하고 증폭하는 촉매제 (catalyst), 촉매제라는 점에서 이것이 진정되더라도 세계 질서의 변동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 가고 있는 방향이 가속화됐다. 그죠? 캐럴리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래도 기차는 부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팬데믹이라는 스페셜 퓨얼, 제트 퓨얼이 들어와서 그냥 뭐 300km 가던 게 700km로 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대세는 과연 무엇이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긴 호흡으로 국제정치의 구조와 질서를 바라보면 대세를 읽을 수 있는데 그 대세는 과연 무엇인가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1990년 초냉전이 붕괴하면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압도적 패권에 의한 국제 질서의 안정을 대표되는 자유 질서의 전성기를 맞았고 우리는 이것을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고 불렀습니다. 와우. 제가 1991년도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29살 때 이 모든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걸 다 겪었고 내가 설교했고 그죠? 초냉전 그죠? 그 아이언 커튼이 붕괴되면서 자유무역,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작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다. 우리가 이제 대선이다. 여기서 이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서 아무 북극과 남극이 없는 일극 순간, unipolar moment라고 그래요. unipolar moment. 이게 세계가 돌려면 북극이 있어야 되고 남극, 그죠? 있어야 되는데 미국 하나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우리는 세계화라고 했습니다. 많은 흠결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국제 질서의 압도적인 일극의 순간 유니폴라 모멘트를 맞이한 미국의 패권 질서는 일정한 규칙과 가치의 틀 안에서 운영되어 왔고 국가들은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세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한 1990년대에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 잘했다는 거죠. 뭐 제가 피부로 느끼고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때는 뭐 와 미국이 뭐든지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86년도에 무역을 좀 하면서 LA에서 우리 형님을 도와서 무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와 그때는 뭐 일본 고등학생들이 골프를 배우겠다고 LA를 전세 비행기를 타고 와서 힐튼 호텔에 딱 있었어요. 왜?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일본 애들 보기에 미국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미국은 이건 뭐 거지 같은 나라.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골프셋 딱 넣고요. LA 제일 좋은 힐튼 호텔. 우리가 힐튼 호텔에서 무역 때문에 미팅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다 클럽을 뛰고 와서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뭐 일본 지금 잘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탱킹 해버렸죠. 막 페블비치 골프 클럽 막 현찰로 사고 LA는 빌딩 막 현찰로 다 샀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1조업으로 샀다가 반값에 팔고 막. 네.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제가 막 피부로 느끼면서 야 미국 이러다 완전히 진짜 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도 딱 10년 후에 국제 질서는 전환기의 시대로 진입하며 자유 질서의 핵심 축을 뿌리부터 흔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2001년도 9/11 테러 9/11 예? 비행기가 그냥 막 그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죠. 미국의 질서, 미국을 지켜주는 건 미국의 시스템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 다음에 그 후에 2009년 국제금융위기, 미국 패권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001년도에는 그냥 enemy without, 밖에서 들어온 원수 때문에 폭발해버리죠. 근데 2009년에는 자폭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enemy within. 왜? implosion이라고 하죠. explosion과 implosion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때는 explosion을 하는 게 아니라 implosion, 자폭하는. 아내가 터져, 불만 터지는. 그게 왜 그랬어요? 뭐 파이낸스, 뱅킹의 비리, 컨슈머리즘, 실용주의, 막 사라, 막 10개씩 사라, 막 은행이 막 론해주고 막 해가지고 막 와 잘 간다고 막 제 친구도 막 집을 막 6개를 사가지고 돌리고 막 여기서 끄고 여기서 끄고 와 거의 뭐 이자 없다 막 서로 떡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플립 더 하우스 해가지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의 전쟁을 일으키죠. 왜? 거기 다 오일 때문에. 그죠? 오일 때문에. 미국이 무슨 뭐 그 나라를 사랑하고 이거 아니에요. 오일 전쟁을 일으켰는데 또 그 전쟁에 골몰하는 동안 중국의 부상과 도전은 실체적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극우적 권위주의가 대거 등장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이분은 그냥 자본주의, 저는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자본주의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건 그런 게 빠진 거예요. 트럼프의 자본주의, 방법론을 물불을 가리고 막 해먹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 자본주의,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은 전체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주었으나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조차 극심한 불평등 및 빈부격차를 초래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여러분이 느끼는 거죠. 캄보디아에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트럼프 자본주의,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가 캄보디아에 정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정치의 안정성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이게 뭐예요? 복음주의자 80%가 누굴 뽑았어? 트럼프를 뽑았어. 왜?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America First.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나라가 어떻게 America First 그래요? 우리가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 First, 이건 가난한 나라니까. 캄보디아 대통령이 우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캄보디아 First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대한항공 사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우리 가족만 잘 될 겁니다. 우리 대한항공만 잘 되면 잘 되죠. 뭐 대한항공 퍼스트 그리고 같이 사업하자 그러면 누가 사업하겠어요? 그런 도라이 같은 친구들하고. 근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패권 갈등을 휘청했고 국제기구와 다자 협력의 근간이 흔들렸으며 세계는 배타적 민족주의. 오 마이 갓. 각자 도생의 구도로 진입했다. 서바이벌 모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서바이벌 모드. 그거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 훈센 총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롤론 장군에게 빌려줬던 $500 million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미국 폭탄으로 죽은 10만 명의 목숨 값어치를 달라고 붙었죠. 근데 이거는 미국 자국 우선주의 사람들에게 막 와 외치죠. 그래 미국 우선. 이게 누가?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트럼프를 뒤에서 밀면서 돈으로 밀고 밀면서. 그러니까 죽어도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 컨뎀을 못해요. 욕을 못해요. 정죄를 못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와, 김준영 씨, 김준영님 언제 한번 1대1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2016년의 두 사건,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결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내부의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린 배타적 민주주의야 혐오를 선동하는 지금 뭐 아시아 막 죽이죠. 이번에도 조지아에서 한국 사람 6명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이즘을 뭐 태극기 휘말리고 하는 사람은 정신 없어서 그래.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짓을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에게 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앵글.
혐오를 선동하고 막 캉플루 우리가 중국말로 캉푸를 캉푸라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캉푸. 그거를 캉플루 그 캉플루를 젊은 아리조나에서 2,000명의 젊은 크리스찬 대학생들 모아놓고 외치게 했어요. 캉플루 아니 한나라 대통령이. 그럼 왜 그랬습니까? 혐오를 선동해. 왜? 그래야 자기가 파퓰러리즘. 왜? 그래야 민족 우월주의, 백인 그 우월주의자들이 자기를. 그래서 극우 파퓰러리즘의 세계적 부상을 선도했습니다. 우와 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 먹는 것이 문제. 이용해 먹는. 특히 트럼피즘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넘어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결과이자 동시에 근본적 변화를 가속하는 촉매제. 원석에 촉매제가 키워드입니다. catalyst. 그냥 가고 있었어요. 글로. 트럼프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미국은 민족 우월주의자, 더욱이 백인 민족 우월주의자들이 가고 있었는데 잘못 사. 왜냐하면 딱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딱 자유 마켓에서 프리 마켓에서 부딪혔는데 중국이 이겨버린 거예요. 중국이 이겨버리니까 어떻게 돼? 아 이건 못 참겠다. 그 무슨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아 이거는 뭐 흑인들의 문제고 아시안들의 문제고 뭐 이건 아시안 중국의 바이러스 때문에 망한다. 뭘 언제 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팬데믹 터지니까 민낯이 딱 드러나잖아요. 미국에. 그걸 어떻게 대체할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까지 ገብ친 비정상적 상태가 정상화, 안정화되기보다는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안정성, 불평등성, 불가 측성들을 특징으로 하는 뉴 노멀, 새로운 노멀이 개인 일상부터 국제 질서까지 혼란과 세계로 몰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으로 팬데믹을 감사한 게 팬데믹이 안 왔으면 트럼프가 미국의 거의 히틀러처럼 됐습니다. 한 번 더 하면서 완전히 세계를 망쳐놨을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푼돈, 껌값, WHO 미국이 주면서 그거를 잘라버리고, 그죠? 글로벌 워밍, 페리스 어그리먼트 나와버리고, 캄보디아에게는 돈 내라 그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막말이 저 왜 저래? 그러는데 그게 미국에 있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막 할렐루야.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막 들이뭉개야 돼. 못난 것들은 저 흑인들하고 저 인종들 저 동양 놈들은 저렇게 막. 네. 이번에도 그 아시안들 죽었고 6명 죽었고 6명이 뭐 한국 사람이고 그거 이번에 공문회 하는데 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중국 애들 린칭할 때 더 높은 나무에다 매달으라 그런 언어를 막 자연스럽게 톡톡 뱉는 거예요. 우리 리퍼블리칸 공화당 누구? 트럼프 똘마니들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이런 맥락에 시점에서 2020년 미국의 대선이 치러졌으며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고 할렐루야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면 바이든이 내오는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까고 계속 해가지고 그가 하는 너무나 리버럴한 그거는 막아야죠. 그러나 그가 잘하는 건 도와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히틀러보다 낫잖아요.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년의 트럼프 갈라치기 정치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망가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함으로 미국을 다시 존중받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할렐루야죠. Great America, America first가 아니라 America is back, America is back, America must lead, 미국이 다시 이끌어야 된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죠. 그래서 WHO에도 돈 주고 글로벌 워밍에도 조인하고 왜냐하면 그 트럼프는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미국이 잘 되면 되지 너희들 그래야 자기가 계속 뽑히니까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선거비 들어오고 트럼프가 자동차의 가속 페달 흔히 말하는 악셀을 밟은 것이라면 바이든은 제동 페달 브레이크를 밟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엔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뭐 하고 바이든이 브레이크를 근데 바이든이 브레이크를 받았다는 이거를 만약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에 갖다 주면 트럼프가 제일 좋아합니다. 거봐. 내가 얘기했지. 바이든은 브레이크야. 나는 미국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삼중 언어적으로 풀면 제가 왜 이 단어 삼중 언어로 풀어볼게요. 핸들 이빨 꺾고 밟았다면 네. 핸들 이빨 꺾고 밟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핸들 이빨 꺾고 밟아. 이게 삼중 언어잖아요. 이빨과 핸들과 밟은 거. 근데 이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다시 왼쪽으로 핸들 이빨 꺾고 밟았다는 거예요. 둘 다 엑셀러레이트를 누르는데 이것은 엑셀과 브레이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 그래서 트럼프는 완전히 우로 돌려가지고 막 밟고 막 이번에 막 되들어와서 뚜려치고 그래도 막 해라.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했지만 이제 바이든은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돌려서 왜 오른쪽으로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되죠. 다시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확 스키 타면서 왼쪽으로 가야 돼. 살 길은 유일하게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돌연변이처럼 보이는 트럼피즘이 실제로 그간의 국제 정세 변화의 촉매 다시 좀 캐럴리스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바이든의 약속대로 변곡 또는 되돌리는 유턴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너무 잘 봤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국제 정세. 영국은 브렉시트로 유럽을 이끌기를 포기했고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함으로써 세계를 이끌기를 포기했고 그럼 영국과 미국이 포기하지 않은 나라의 리더가 누가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뭐예요? 중국이죠. 벌써 다 와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죠. 바이든이 승리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의 반대표를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트럼피즘에 대한 철저한 부정에도 실패한 선거였고 80%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재선에 처음에보다 더 많은 그 트럼프 백인 우월주의를 하는 거를 다 알면서도 80% 크리스찬들이 복음주의자들이 뽑았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 사실에서 지금 어떤 책들이 나오고 발표가 되고 있냐 하면 미국 복음주의의 뿌리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다. KKK. 그러니까 KKK 멤버였던 사람이 집사였고 장로였고 목사였다가 KKK를 정치적으로 까니까 싹 숨어들고 그런데 루트에는 그래서 White No More, White Too Long, White Too Long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 나중에 해드릴 텐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렇게 복음주의 밑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백인 목사가 자기가 침례교 목사인데 침례교 목사 자기 가족의 그 역사를 보다 보니까 다 KKK 멤버였더래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동맹 회복 문제도 동맹국을 친구로 생각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결과적으로 한 번도 역사상 동맹을 친구로 그것도 대등하게 생각하는 적은 없습니다. 국제 정치의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와 국익 우선이고 이는 당파성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내가 이거 한 번에 쇼부를 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8페이지 서문인데 지금 페이지 4인데 벌써 25분을 했네요. 제가. 이거 파트 1으로 넘기겠어. 파트 1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어. 더 중요한 거. 왜? 여기서 이제 갑과 을이 나오기 때문에 갑과 을. 보세요. 왜 제가 갑과 을로 이걸 푸냐 하면 동맹 회복 문제도 동맹을 친구로 동갑으로 생각했다고 했지만 미국은 역사상 동맹을 친구로 그것도 대등하게 동갑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의 문제는 뭐냐?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문제는 뭐냐면 선교지에 와서 내가 섬기는 나라 백성들을 동갑으로 이끌어 올리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 아이고
한국 월주지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64개국을 다니면서 정말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고 했는데 조금 가장 제가 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동등하게 인정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왜? 자기가 만난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나고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캄보디아 벌써 10년 됐나요? 7년 됐나요? 6년 됐나요? 우리 주인 잔슨이라는 분을 모시고 캄보디아 목사 80명, 한국 선교사님 80명, 백인 선교사 80명 정도 모아가지고 우리 컨퍼런스 했잖아요. 주인 잔슨 영어로 하고 다 발표 영어로 하고 모든 진행은 영어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와서 놀라 자빠진 건 뭐죠? 네. 아니 어떻게 지금 80명의 캄보디아 목사들이 영어로 다 발제하고 발표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예를 들어 RUPP에서 만나는 그 학생들 이번에도 깜장신에서 제가 영어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8명 영어로 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내 강의 영어로 듣고 뭐 거의 다 알아듣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이음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번에 내일 모레 강의하거든요. 영어로. 이거를 쓴 전병철 목사가 와가지고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강의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목사들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떠나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음의 리더십. 뭐 제 얘기가 아니야. 제 얘기한다고 그러고 또 깐다고 그럴 때 얘기해. 전병철 교수의 책에 나오는 그 이유가 왜 한국 목사들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떠나지 못할까? 왜 모세가 깨끗하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조슈아에게 구질구질하게 조슈아 같이 넘고 조슈아 군대와 여리고성 치는데 미주알 고주알 뒤에서 앉아서 있고 이게 왜 이러냐 그죠? 그래서 미국도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갈등의 향방은 미래 국제 질서를 경청할 수 있는 가장 큰 독립 변수입니다. 미중 갈등은 국제 정치의 국력 변동에 의한 구조적 문제이자 미국인의 70%가 대중 반감을 지닌 상황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 고래들 싸움에 누가 터져요?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래등 싸움에서 새우등 터집니다.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 등 터지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구 등 터져? 한국 등 터지고 인도네시아 등 터지고 뭐 이제 캄보디아 등은 막 폭파해버리죠. 왜? 캄보디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가 싸우니까 개미들이 죽더라. Elephant fight, ants die. 이거 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가? 와우. 그건 다음번 북쪽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것도 GBS라는 인터넷 전 세계 라디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도움을 줄까. 여러분이 섬기는 선교지, 더욱이 캄보디아. 이교육 선교사님, 제 첫 번째 제 나눔을 좀 살벌하게 좀 까주세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오늘 어저께도 많은 캄보디아 분들도 와서 우리 집에서 모임을 했는데 비밀리에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